드라마델리입니다. 신데렐라 게임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이 팔찌 웬 거예요?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황진구가 구하나가 가지고 있던 상자를 발견하게 된 거죠. 황진구와 구하나는 아주 어릴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심장이 안 좋았던 황진구는 태사랑 성모병원에 장기 입원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우연히 구하나가 양부모에게 위협당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었네요. 하루 종일 병원에서만 지내는 게 지루했던 황진구는 캠코더를 가지고 다니며 촬영하는 걸 좋아했었죠. 병원 사람들이랑 주변의 인물들을 스스로 촬영하면서 테이블 재생해서 보는 걸 습관처럼 즐겼었네요. 그러던 황진구가 여기저기 풍경을 촬영하다 우연히 어떤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 건물 한쪽에서 부모한테 엄청나게 위협당하는 어떤 여자아이의 장면인데요. 황진구는 우연히 찍힌 장면이지만 끝까지 그들의 대화까지 모두 녹화를 했었네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상은 나중에 구하나가 인간말종 양부모로부터 분리돼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도록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 영상으로 쓰였었네요. 그런 과정에 구하나와 황진구는 서로 얼굴을 익히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하지만 서로의 이름을 주고받을 사이도 없이 구하나는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구하나가 보육원으로 돌아가게 되던 날, 황진구는 병원 밖으로 뛰어나와 자신의 손목에 항상 끼고 있던 팔찌를 풀어서 구하나에게 주게 됩니다. 이거 뭐야? 깜짝 선물에 놀란 구하나에게 황진구는 웃으며 말했었죠. 이거 행운을 주는 팔찌야. 황진구는 행운의 팔찌 덕분에 자신의 병이 완치가 되게 되었다면서 이제는 구하나에게 필요할 거라며 건네주었네요. 그날의 만남이 두 사람의 어린 시절의 마지막이었는데요. 구하나는 그 남자아이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 팔찌를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진구가 구하나에게 건넨 팔찌를 지금 발견하게 되는 건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하나와 황진구의 만남이 어른이 돼서 만난 게 처음이 아니라 이미 어릴 때부터 서로 좋은 느낌으로 우정을 만들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윤세영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황진구는 병원에서 구하나를 발견하기 전에 바닷가에서 먼저 구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구하나는 그날도 양부모의 말도 안 되는 위협에 쫓겨서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마구 도망을 나왔었는데요. 때리려는 양부모를 피해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바닷가였죠. 바로 뒤따라오는 양부모를 피해 숨는다고 숨은 곳이 바로 윤성호의 자동차 뒤였습니다. 윤성호는 신여진이 일에만 매달려 유진이를 외롭게 하는 걸 불만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날은 유진이를 즐겁게 해주겠다면서 자기 혼자서라도 소풍을 데려가겠다고 유진이와 윤세영을 데리고 나왔네요. 바람이라도 쐬게 해주겠다며 바닷가로 왔던 바로 그날의 상황이었는데요. 뒷좌석에 아이들이 잠들어 있자 윤성호는 잠시 차를 세워두고는 배를 탈 수 있을까 하고 표를 구하러 매표소로 갔었네요. 그때 유진이와 윤세영은 잠에서 깨게 되는데요. 호기심이 발동된 유진이와 윤세영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구경하며 밖을 돌아다니게 되네요. 그러다 결국 고기잡이 배로 가서 숨바꼭질까지 하게 됩니다. 어린 마음에 신기한 구경을 하고 싶어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남의 배에 들어가 숨바꼭질을 하자고 하는 건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었죠. 윤세영은 싫다는 유진을 마구 다구쳐선 억지로 배로 내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다 아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자동차 뒤에 숨어있던 구하나가 그 장면을 모두 다 보았다는 것이죠. 결국 유진이 배의 계단에서 아래로 떨어져서 심하게 다치게 되자 윤세영은 혼자 도망을 나왔습니다. 급하게 도망가는 중에 넘어질 뻔한 윤세영을 구하나가 잡아서 구해주는데요. 이미 윤세영은 무릎을 다쳐 피가 맺혀 있던 상황이었죠. 배 안에서 무슨 일인가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고맙다 하고는 바로 뛰어가는 윤세영에게 구하나가 물었죠. 서울에서 왔냐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한마디가 더 있었습니다. 아까 같이 갔던 애는 혼자 배에서 뭐해? 윤세영은 깜짝 놀랐었죠. 급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뛰어나왔는데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 생각하니 더 놀랐던 것인데요. 큰아빠는 어디 계시지? 윤세영은 혼잣말을 하는 척하며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유진이 다쳐서 정말 위급하게 윤성호에게 가던 길이었다면 구하나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했을 텐데요. 이미 윤세영은 배에서 나올 때부터 되돌아가서 유진을 구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구하나의 질문에 놀랄 게 아니라 배에서 아이가 다쳤다고 도와달라고 했어야 옳았던 거죠. 하지만 윤세영은 뻔뻔스럽게도 그러지 않았네요. 윤성호를 만나게 되었지만 끝까지 모르쇠로 거짓말만 늘어놓았던 건데요. 그래서 결국 유진은 윤세영의 거짓말 때문에 불행하게도 다른 운명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구하나도 윤세영도 그때 서로가 만났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죠. 그리고 구하나가 혹시 기억을 하게 되고 그날의 일을 아는 척한다고 해도 그때 그 아이는 자신이 아니라고 헛소리라고 몰아붙이면 어쩔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안 되게 되었네요. 황진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황진구가 처음 구하나를 본 건 병원에서 양부모에게 혼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사실 맨 처음 본 건 바닷가에서였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도망다니는 모습이 이상해서 캠코더로 계속 촬영하게 된 게 첫 인연이었던 건데요. 그렇게 구하나의 동선을 따라 촬영을 하다 보니 윤세영과 유진이 손잡고 배를 타러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윤세영이 혼자 도망 나오다 구하나를 만나 대화하는 장면까지 모두 촬영을 했던 건데요. 하지만 황진구 역시 이날 촬영을 해놓았지만 지금까지 거기 등장한 인물들이 윤세영과 유진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구하나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하나가 가져온 상자에서 팔찌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행운을 주는 팔찌를 말이죠. 구하나 씨가 그때 그 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저도 사장님이 그때 그 꼬마라고는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두 사람은 그때 서로 만났었다는 것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정을 만들었었다는 것에 대견해하며 감동하는데요. 그러다 황진구가 바닷가에서의 장면을 이야기하게 되겠네요. 사실 바닷가에서 내가 구하나 씨 제일 처음 봤거든요. 맨발로 도망가는 장면이 신기해서 내가 촬영한 게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황진구는 자신이 그날 촬영한 걸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거기 등장하는 유진이와 윤세영은 어린 시절의 모습이라 구하나도 황진구도 누군지 알아보지는 못하는데요. 하지만 어른들은 모두 알아볼 수 있죠. 신여진도 윤성호도 최명지까지 세 사람은 모두 어린 시절의 유진이와 윤세영 얼굴을 너무도 잘 아는데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신방울이 있습니다. 신방울은 그 당시 신여진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 황진구 심장병이 완치되는 행운을 얻었었죠. 신방울이 신여진을 알게 된 건 최명지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신방울이 유진이 어린 시절의 얼굴을 알지는 못하지만 최명지의 딸 윤세영의 얼굴은 잘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영상이 신방울의 눈에 띄게 되겠네요. 황진구는 자신이 어릴 적 가지고 놀았던 캠코더를 은총이한테 선물하게 되는데요. 은총이는 캠코더 사용법을 금방 배워선 스스로 촬영도 하고 또 테이프를 꺼내서 보기도 하면서 노는데요. 은총이 이미 촬영되어 있는 테이프를 재생하다 그때의 영상을 보게 되겠네요. 옆에서 일하던 신방울은 영상 속의 윤세영을 발견하고는 최명지 딸이 어떻게 그때 찍혔었는지 아주 재미있어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윤세영과 황진구가 인연이었다면서 최명지와 신여진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유진을 사고로 목숨을 잃게 만든 최명지에 대해선 조사를 하면 얼마든지 증거가 나올 수 있죠. 겨우 6년밖에 되지 않아서 재조사 들어가면 결국 최명지 덜미가 잡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래전 바닷가에서
윤세영이 유진을 데리고 고기잡이 배에 타게 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긴 상황에 유진을 혼자 두고 도망 나온 사실은 어떤 누구도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유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줄 수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하나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그날 배에 누군가를 혼자 두고 도망 나온 애가 윤세영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된다고 해도 워낙 오래전의 일이라 증명할 수는 없는 일이죠. 더구나 거짓말하는 능력으로는 둘째아라면 서러워할 윤세영이 그날의 일을 맞다고 실토할 리가 만무하니까요. 결국 황진구가 촬영한 영상을 신여진과 윤성호가 보게 되면서 그날 유진을 그렇게 만든 건 윤세영이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밝혀지게 됩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결국 모든 진실들은 어느 순간 모두 다 밝혀지게 되는 법인데요. 사실 황진구가 촬영한 바닷가 영상에는 구하나와 유진이 둘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구하나가 유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는 건 구하나가 유진이 아니라 유진이 언니라는 사실이 먼저 공개가 되고 그 다음 윤세영의 범죄 사실이 모두 공개가 되는 수순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네요. 당연히 최명지가 유진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사실도 곧 밝혀지는데요. 그런 엄청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최명지 윤세영 모녀는 지금도 혜성그룹을 어떻게 훔칠까 나쁜 머리를 굴리며 궁리하는 중입니다. 지금은 구하나가 유진이라면서 신여진의 집으로 들어오자 윤세영은 제정신이 아니죠. 급기야 자신의 방에 은총이 장난감을 가져다 놓았다는 이유로 장난감을 은총이 얼굴에 던져 상처까지 나게 만들었는데요. 은총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는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어린아이를 상대로 성질을 부리는 그런 버릇은 당장 고쳐놔야겠네요. 당연히 신여진이 알게 되면서 윤세영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혜성그룹의 공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현실 체감하게 되는데요. 멘탈 약한 윤세영은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최명지에게 반항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구지석에게 위안을 구하러 다가가게 되겠네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윤세영은 미국 유학 시절 구지석과 함께 동거를 하며 지냈던 그때로 돌아가자고 구지석을 유혹하는데요. 구지석이 윤세영과 함께했던 이유는 서로 좋아해서가 아니죠. 윤세영이 신여진의 조카라는 걸 알고 일부러 접근을 했던 입장인데요. 그래서 구지석은 윤세영을 좋아하는 마음은 꿈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윤세영이 다시 다가오자 구지석은 그대로 받아주게 되죠. 결국 윤세영은 임신을 하게 되지만 황진구의 아이라고 속이려고 황진구와의 하룻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황진구는 이미 윤세영에게 실망하고 지금의 마음은 구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결국 임신한 게 가족들에게 발각이 되고 황진구와의 결혼은 무산이 되는 수순으로 가게 되네요. 이제 서서히 다가오는 결판의 시간을 악녀 최명지와 윤세영이 어떻게 감당하게 될지 이제부터 재미있게 지켜봐야겠네요. 빨리 심판의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데렐라 게임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